최근 계속해서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한국 최초로 여성 WTO 사무총장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외신들의 관심도 커지고만 있는데요. 이번에는 OECD 사무총장마저 한국 여성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 같은 뉴스가 나온 이유는 2006년부터 OECD를 이끌고 있는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사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1961년 설립된 이후 단 한 번도 동양인 사무총장이 선출된 적 없다는 사실도 한국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스스로 재임을 포기한 것으로 밝혔지만 OECD 주변 국가들에 의하면 미국이 구리아 사무총장의 재임을 원하지 않고 회원국들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조만간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고 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각 회원국이 후보자를 내고 내년 2월까지 심층 인터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선별된 후보자들 중에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 내년 6월 임기 5년의 OECD 사무총장이 선출되게 됩니다. OECD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최근 국제기구 수장에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강경화 장관이 영어가 능통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외교부 장관으로 3년 넘게 재임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자리로 사무총장 자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유엔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강경화 장관의 이력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당선된다면 국제사회에서 OECD 사무총장 자리까지 한국인을 앉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상 최초로 한 나라의 두 여성이 동시에 국제기구 사무총장을 맡을 수 있는 확률도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어떻게든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떨어뜨리려는 일본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 WTO 사무총장 당선을 막기 위해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로비를 하여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프랑스가 한국을 지원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일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적극적으로 한국 사무총장을 뽑겠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G20 파리 포럼 재무장관 콘퍼런스를 통해서 한국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주요 20개국의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파리 클럽 의장국 프랑스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미국 재무장관과 IMF 총재,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와 OECD 총재 등이 참석한 대대적인 콘퍼런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측에서 직접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조연설자로 나서길 부탁했습니다. 한국의 모범적인 방역 시스템과 의료체계, 그리고 G20 국가 중에서 현재 상황에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모범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해야 하고 촘촘하고 강력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가 전염병 위기를 비교적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며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국제기구 수장들 앞에서 한국의 경제 시스템과 더불어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중심으로 돌아가는 다른 국제기구마저 한국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은 계속해서 구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에 한국이 응징했다기보다는 한국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지만 일본이 스스로 본인들의 체면만 깎고 있는 그림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WTO와 OECD 중 한 곳에서만이라도 총장이 나오게 된다면 국가적 지위는 또다시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 입장에서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제는 자신들을 뛰어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OECD에 1964년에 가입했고 한국은 그보다 한참 후인 1996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는 일본과 호주, 그리고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본이 아닌 한국이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조차가 현재 한국과 일본의 위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려 6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사무총장을 배출하지 못한 일본이지만 단 24년 만에 다른 회원국들에 의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입니다. 또한 일본이 믿었던 프랑스마저 한국의 국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이 또 어떠한 카드를 가지고 한국을 저지하려 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